오늘 제목은요. 윤 정부는 회초리 든 의붓 아버지다. 의붓 아버지는 때리는 사람 물음표입니다. 이 대정부 질문 어제부터 시작했죠. 이 주인공 여느 때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였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총리 입에서 명쾌한 답변 듣기는 쉽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 마치시고 바로 요 앞인데 나가신 길에 야당 대표 만나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맞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과거 검사 윤석열이 이끌어낸 유죄 판결을 대통령 윤석열이 없애주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상당 부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검찰에 계실 때 기소한 사람들이고요.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밀지 마시고요. 국정을 통할하시는 분이 견해가 있으셔야죠. 한 총리 한동훈 장관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이 자리에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 여럿 등장했는데요. 윤석열 후보, 검사 윤석열 씨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면 겁박하고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네, 어제 급기야는 이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처음부터요. 제발 서로 경청 좀 해달라 부탁했던 국회의장이었는데요. 이 탄핵 발언에 감정적으로 높아지는 여야 의원들 목소리에 초등학생만도 못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이 반창회라는 단어요. 사실 90년대생인 저한텐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표현입니다. 어제 92년생 류호정 의원, 43살 차이가 나는 한덕수 총리와 훈훈한 또 건설적인 토론의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16년 전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의 정치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이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총리님도 예전보다 화가 좀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곧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요. 총리님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5정부에 걸쳐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의 보유자이십니다. 이렇게 중용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그 2007년에 전 중학생이라 방금 말씀하신 걸 자료로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당시에는 협치가 좀 잘 되었던 것 같습니까? 말하시는 걸. 당시에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각 위원회별로 총리 공관으로 여야 동반으로 초청을 했을 때 저희가 초청했던 모든 위원회는 다 응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야가 같이 와주신 위원회는 딱 하나였고요. 저는 이걸 87년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정치는 오늘도 그 시절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 정권의 후예와 친일파를 박멸하자거나 공산 전체주의와 반국가 세력을 절멸하자고 합니다. 수준도 또 수준이지만 남는 게 없으니까 싸움이 덧없습니다. 네, 싸움이 덫이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로 단식 7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전에요. 김진표 국회의장 단식 천막을 먼저 찾았습니다. 민주당 출신 의장 응원과 격려 차원의 방문인 줄 알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계속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나 나라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도 옳은 건가. 민주당이 주장하던 10개 중에 한 서너 개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6개만 살리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국민 70, 80%가 그만하면 좀 됐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대로 된 의회 민주주의 아닐까. 지금 일반 종교에서 지금 많은 시간이 저 사람이 혹시 좋은 계기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강릉계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윤미향 의원, 그제는 정청래 의원, 일전에는 김남국 의원이 나와 코인 사태에 직접 해명했던 그 방송이었습니다. 육체적 어려움이야 견뎌내면 되는 것인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나라 상황이 안타깝고 괴롭고 그렇죠. 미래가 암울하면 절망하고 좌절하죠.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뭔가 든든한 아버지 같은 좀 그런 국가, 정부 이런 걸 기대하지만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끄는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네, 장희찬 최고위원님, 먼저 최강욱 의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씨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씨라고 발언을 했던 내용에 이어서 다음 날 나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 전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 참 많이 비판하고요. 민주당 정치인들과 거세게 토론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공개석상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의원이라던가 대표라던가 하는 호칭을 붙이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상대를 선출한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동관 씨, 또 나아가서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씨 운운하는 이런 행태는 민주당이 뭔가 룰을 지키면서 링 안에서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저작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난동을 하는 취객 같은 정당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품격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강성 지지자들은 환호할지 몰라도 국민 전반으로 하여금 정치 혐오와 민주당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네, 설주환 부위원장님, 어제 조홍천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이재명 대표 만나러 좀 가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류호정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는 자리 좀 마련을 해달라 했더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워낙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덕수 총리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임명제청을 받았을 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의 국무총리를 한 역임한 인사다. 그래서 여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대통령도 설명하셨었고 당시에 민주당으로서도 과거에 민주당 정부에서도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통과를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한덕수 총리께서 이런 좀 뭐 정치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뭐 사람이 어떤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제1야당의 대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정 운영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하실 정도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이 통과가 돼도 대통령실에 올라가서 다 거부권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께서 조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발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터뷰한 발언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결국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서른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탄핵 논쟁 당시에는 지나치면 결국 망한다.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돼 있다라고 말해놓고 그때 기억은 머리에서 모두 지워버린 모양입니다. 서른 의원은 탄핵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처지는 면하지 않겠습니까? 네, 설주환 부위원장님, 서른 의원 어제 직접 탄핵 언급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 오늘 민주주의라면 끌어내릴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취지가 어떤 내용인지 뭔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서른 의원께서 저렇게 얘기하셨다는 부분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째서요? 발언의 강도가 세서 놀랬다는 게 아니라 네. 서른 의원께서는 어찌 보면 지금 당내에서 약간 비주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떠한 그 거리 시위나 이런 부분에서 뭐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오히려 거기에 전 동조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직접적으로 저런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본인이 보기에도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아주 가정을 하는 것인데 그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라든지 대통령의 어떠한 그런 묵인하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위법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물론 탄핵은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주 반복되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가 자주 되는 것은 대한민국 네.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비상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저는 적법 절차를 잘 지켜서 어떤 국정 운영을 해 달라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지 저것을 뭐 실제 탄핵으로 가자 뭐 이런 선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장혜찬 최고위원님, 탄핵 관련 발언 말고도 의붓 아버지 이야기가 난데없이 소환이 됐거든요.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서 재혼 가정 비하하는 거 아니냐 여권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항상 논평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할 때 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정말 많은 재혼 가정에게 상처를 남긴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단식을 오래 하면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식으로 인한 또 하나의 리스크인데요. 거대 야당을 이끄는 당수가 단식하면서 이런 말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우리 국회와 민생의 관점에서 너무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앞서 탄핵 이야기도 지금 정기국회에서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탄핵이라는 정말 무거운 그리고 비극적인 단어를 민주당이 너무 가볍게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도 9대0으로 기각된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국민적으로 남긴 상처가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 이야기를 쉽게 꺼내면 꺼낼수록 제살을 깎아먹는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식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김지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측 오늘 12일에 검찰 조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단식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담을 느껴서 늦어도 9일까지 나와달라 이렇게 재차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12일이라고 하면 13일째 단식이 되는 날짜인데요. 정상적인 조사가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단식으로 인해서 뭐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사에 좀 차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단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뭐 건강이 악화된 어떤 피의자를 검찰에서 억지로 불러서 조사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네. 잘 없죠. 과거 이제 코로나 시국에도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대거 나올 때도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좀 어떻게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단식 13일째다 하면 저게 정말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저게 진짜 네. 단식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뭐 억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런 게 어렵고 아무래도 뭐 조사 일정이 계속해서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좀 변동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오늘 뉴플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